안녕하세요. 존버스톤TV의 존버스톤입니다. 오늘은 제가 과거에 분석했던 기업 중 뉴트리, 대한육팜, KG ETS에 대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뉴트리인데요. 이 기업은 제가 9월 22일에 업로드를 하였으며 업로드 이후 주가는 29,100원에서 21,950원으로 약 24.57% 꽤나 큰 하락폭을 맞고 있습니다. 영상 업로드 이후 새로운 이슈로 첫 번째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뉴트리의 3분기, 이 3개월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영업이익 감소는 홈쇼핑 판매 수수료율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합니다. 밑에는 분기 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손익계산서인데요. 이 3개월치 보시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452억 원에서 586억 원으로 매출액은 증가를 하였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 59억 원에서 31억 원 정도로 감소하였고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에 52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로 감소하였습니다. 또 이거 기사를 보시면 제목이 뉴트리 건기식 경쟁 심화로 실적 부진 불가피 목표가 하향인데 이게 11월 16일자 기사이고요. 내용을 좀 보시면 뉴트리의 내년 실적 추정치를 낮추며 목표 주가를 35,000원으로 하향했다라고 하였고 영업이익 감소는 홈쇼핑 판매 수수료율이 높아진 영향이란 분석이다. 3분기 홈쇼핑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3.6% 늘어난 360억 원을 기록했다. 판매 수수료율은 42.4%다. 건강기능식품 기업들 간 경쟁이 심화되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1%포인트 증가했다. 그 결과 뉴트리의 영업이익률은 8.1%포인트 줄어든 2.5%를 기록했다. 어쨌든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추가적인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 뉴트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기사에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트리에 대한 간략 논평, 제 생각으로는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적게 나온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신사업을 위한 투자를 집행하지 않았으며 실적 빠진 거에 비해 과도한 낙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육팜인데요. 이 기업은 제가 10월 10일에 업로드를 하였으며 업로드 이후 주가는 1,650원에서 1,600원으로 약 0.47% 하락을 하였는데 이 정도면 거의 보합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업로드 이후 새로운 이슈로 첫 번째로는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육팜의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새롭게 출시한 이상 지질형 증복합제와 국내 독점 판매 중인 탄수화물 흡수 억제제가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밑에는 분기 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손익계산서인데요. 매출액을 보시면 전년 동기에 395억 원에서 419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 동기에 74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에 마이너스 12억 원에서 플러스 51억 원으로 크게 흑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를 보시면 제목이 대한육팜 3분기 누적 영업이익 221억 원 전년 대비 12% 증가이고 11월 11일자 기사인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 새롭게 출시한 이상 지질형 증복합제, 뉴토jet과 국내 족점 판매 중인 탄수화물 흡수 억제제, 미그보스 필름 코팅정이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라이트팜텍과 소송 진행 중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라이트팜텍이 루치온주 독점 판매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기사를 보시면 제목이 라이트팜텍 루치온주 독점 판매권 2심 불복 항소이고요. 12월 3일자 기사인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 라이트팜텍이 대한육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라이트팜텍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라이트팜텍은 루치온주의 실질적 품목 허가권자가 돼 대한육팜의 제조를 위탁하고자 의약품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대한육팜의 루치온주 무단 판매로 위약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육팜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1심은 라이트팜텍의 주장을 받아들여 독점 판매권 및 전량 공급 의무를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팜에 대한 묵시적 함의가 있었다고 해석하고 라이트팜텍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하죠. 이에 라이트팜텍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는 일부 제품이 기준서 미준수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건데요. 기사에 따르면 대한유팜의 일부 제품이 기준서 미준수로 인해 식약처로부터 회수 및 폐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시면 제목이 동물용 의약품 업체 대한유팜 일부 제품 기준서 미준수로 회수 폐기 처분받아 라고 하고 이게 11월 5일자 기사인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 대한유팜의 일부 제품이 기준서 미준수로 인해 보건당국으로부터 회수 및 폐기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대한유팜 리코리스주 제품 중 일부에 대해 회수 및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기준서 미준수에 따른 품질 부적합 우려 때문이다. 리코리스주는 두드러기, 습진, 간 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 지난해 기준 생산 실적은 2억 9,200만 원을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유팜은 지난해 8월 약사법상 규정된 의약품 공급 내역 거짓 보고 혐의로 133 품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10일 판매 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한유팜에 대해서. 대한유팜에 대한 저의 생각으로는 소송 및 행정처분 등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했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KGETS인데요. 이 기업은 제가 11월 8일에 업로드를 하였으며 업로드 이후 주가는 14,950원에서 15,200원으로 약 1.67%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업로드 이후 새로운 이슈로는 첫 번째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KGETS의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폭발적으로 실적이 증가한 원인은 제가 기존에 언급하였던 것처럼 2021년도부터 KG 동부제철 등 자회사 실적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밑에는 분기 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이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인데요. 보시면 3개월치 전년 동기에 428억에서 거의 9,642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 동기에 44억 원에서 1,127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또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에는 마이너스 110억 원에서 플러스 173억 원으로 크게 증가를 하였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KGETS 인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건데요. 기사에 따르면 현대 엔지니어링은 KGETS의 유력 인수 후보라고 합니다. KGETS 실적 90%를 차지하는 환경에너지 신소재 사업부를 분할 매각하며 예상 매각가는 1,500억 원 안팎이라고 하는데요. 기사를 좀 보시면 제목이 현대 엔지니어링 KGETS 인수하나 이게 12월 13일자 비교적 최근 기사이고요. 내용을 좀 보시면 현대 엔지니어링이 기업 공개를 통해 들어온 자금을 친환경 폐기물 기업 인수에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KGETS 인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KG그룹이 매각 중인 폐기물 기업 KGETS의 유력 인수 후보다. 나머지 후보 중에는 에코비트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라고 하였고 밑에 또 보시면 KGETS는 실적의 90%를 차지하는 환경에너지 신소재 사업부를 분할해 매각하며 예상 매각가는 5천억 원 안팎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KGETS에 대한 저의 생각으로는 여전히 기존의 투자 포인트는 훼손되지 않았으므로 홀딩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뉴트리, 대한유팜, KGETS에 대한 기업 분석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